네, 지방선거 후보 공천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죠. 민주당은 제주지사 후보 공천을 마지막으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매듭지었고요. 국민의힘도 경기 대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정치직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의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지방선거를 비롯한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광역단체장이 이제 16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이 이제 마무리가 거의 뭐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16곳 모두 공천을 이제 완료를 한 상태고, 국민의힘은 16곳 중에 11곳 마무리를 했고, 대강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역 단체장이 뭐 5명이었었죠. 그래서 모두 탈락이 된 게 이제 눈에 띄고, 국민의힘은 11명 중에서 10명이 이제 현역 단체장이 새로 재도전에 나서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 공천 과정은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총평을 하시는지 하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재보궐선거 이제 공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재보궐선거 13곳 이상에서 하게 될 텐데, 정치 거물들이 대거 지금 출사표를 던진 상태여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무슨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천 작업이 순항, 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난항,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16곳을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공천을 제대로 못 끝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표적인 곳이 이제 보수의 심장,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1, 2위 주자를 컷오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두 1, 2위 후보가 뭐 이진숙 전 위원장 등 여전히 지금 무소속 출마 강행을 외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더구나 굉장히 어렵고, 특히 이제 오세훈 현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2차례나 후보 등록을 연기했다가 뭐 가까스로 후보 등록을 했고, 또 그리고 최종 후보로 확정됐지만 뭐 거리두기를 계속 하고 있다. 네. 이렇게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차라리 오지 말아라라는 그런 뉘앙스. 그러면서 이제 독자 선대위. 그리고 또 부산의 지금 박형준 시장 후보 같은 경우도 독자 선대위.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오면은 오히려 표가 떨어진다. 그런 상황. 더구나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하면서 연두색 이 넥타이를 맸어요. 그리고 또 뭐 지금 짙은 뭐 그런 뭐 비슷한 색깔의 재킷을 입었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거는 뭐 선거 이후에 만약에 떨어지면 당권 도전하겠다라는 선전포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은 공천 난항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당권 도전 그런 뭐 전초전까지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지금 뭐 재보궐선거 문제는 좀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 대변인 일단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총평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도 뭐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기 특히 남아 있는데, 이제 충북 같은 경우는 곧 이제 경선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아마 이달 말이면 아마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 이제 보수 지지층들의 결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국민적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공천이 이제 마무리됐는데, 국민들 시각으로 봤을 때 참 좀 아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울경 지역인데, 이제 민주당은 부울경으로부터 파란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긍정적 바람이 될 것인가, 부정적 바람이 될 것인가, 저는 부정적 바람으로 예측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제 부산 같은 경우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통일교로부터 받은 시계와 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단 말이죠. 본인이 이제 안 받았다 그러면은 될 부분인데, 안 받았다 얘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돈도 안 받았다 얘기 못 하는 거고, 시계도 안 받았다 얘기 못 하는 거고, 부분이고, 본인의 양심상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은, 받았다고 하면은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안 받았다 하기에는 또 애매하니까, 양심이 끌리게 믿고 하니까는 이제 애매한 답변으로 말하고. 일단 고사는 맞고소전으로 지금 돼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이 떳떳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도 경남도지사를 놓을 때
그때 여론 조작으로 범죄 행위로 인해 가지고 도정이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그 도정을 다시 살피겠다고 표를 달라. 이 부분도 국민들로 봤을 때, 도민들로 봤을 때 떳떳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울산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지금 민주당 가서 시장이 되겠다고 표를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시를 돌아다니지 못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숨어서 운동을 하는 그런 후보를 내세웠다. 그것은 이 국민들 시각에서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후보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예.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부 지역 공천이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일단 전체적으로 예. 일반적인 평가가 이번 16곳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결과가 15대 1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구마저도 김부겸 후보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경북 한 군 외에는 뭐 얻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전망인데 지금 뭐 민주당의 공천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현실하고 너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전재수 후보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본인이 금품 수수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예.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했지만은 합수본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다 무혐의 종결 처리한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양쪽 다 지금 맞고서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결국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 밝혀질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보선과 관련해서 네. 한마디 더 언급하자면은 민주당의 이제 후보들의 네. 부도덕성인데,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 말이에요. 지금 1, 2심 유죄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태가 보석 상태입니다. 예. 대법원의 판결을 지금 앞두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재보선에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예. 본인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도 지금 거의 뭐 재보선 공천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불신을 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살펴서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 아직 공천이 김용 부원장 확정된 같은 단계는 아니죠? 경우는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내릴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예. 민주당의 정책내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저런 시각도 있지만 예. 현재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조작 기소에 예. 의한 그런 정치 보복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무효다. 네. 그리고 얼마든지 출마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출마해서 당선된 전례가 있다. 네. 이광재 강원도지사 후보가 1심에서 유죄 판결 내렸지만 결국에는 이제 민심위 선택에서 당선된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준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득구 최고위원, 친명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역시 이제 재보궐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조국 대표가 출마한 이 평택, 이 결국은 민주당 후보하고 단일화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단일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정청래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합당을 추진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양당 총장들이 선거 연대를 논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일화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과연 누구를 민주당이 공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다. 중량급 인사를 공천할 경우는 단일화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좀 중량감이 떨어지는, 존재감이 떨어지는 그런 후보가 공천을 받는다면 결국 이제 정청래 대표가 전략 공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일화 가능성이 높고 조국 대표가 원내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관전 포인트 지역은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 부산 북구 갑. 지금 본인 같은 경우는 이미 사실상 출사표를 던진 그런 상황. 그리고 친한계에서는 무공천해라. 아니면은 뭐 복당을 시켜가지고 공천해라. 라는 그런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현 장동혁 체제에서는 절대 공천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자객 공천까지 나오고 있고, 구체적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3자 대결 구도로 가면 현재 하정우 AI 수석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하정우 AI 수석이 투입이 되면은 이거는 필승 구도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최종적으로 지켜봐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제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 예. 김남준 청와대 전 대변인이냐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냐라는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현재 제가 본 흐름으로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 인천 계양이 공천이 가는 방향이 굉장히 지금 잡힌 것 같고 송영길 전 대표는 인천 연수라든지 네. 다른 지역으로 공천하는 쪽으로 지금 흐름이 좀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현재까지 한 13곳 정도 최소한 그보다 더 이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이제 재보궐선거 그야말로 이제 미니 총선이 될 것 같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개 이번에 13곳 대부분이 민주당이 원래 갖고 있던 예. 의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탈환의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지역에서 좀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보시나요? 뭐 저희들도 해볼 만한 지역들은 많죠. 인천도 예. 그렇고 하남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여러 예. 곳이 많은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 이제 재보궐 공천을 해야 될 두 사람 김용이라든가 송영길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네. 안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예. 경우는 아마 하남의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고 김용 씨도 역시 이제 경기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평택에 평택이다, 하남이다, 뭐 이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평택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주 관전 포인트 지역 가운데 한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것 같은데 저기에 민주당이 저는 공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가 좀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울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진보당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진보당에서 지금 울산에 단일화를 해야 될 진보당 후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단일화를 시키면서 사퇴를 시킨다 하면은 이 평택의 진보당 쪽에 진보당 대표에게 예. 공천이 유리한 쪽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복잡한 구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 과연 조국 전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가치가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주당에서 공천을 할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고 진보당 후보에게 양보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조금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이고 저희들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지금 당이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은 충분히 이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낸다 그러면은 네. 여러 곳에서 저는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8박 10일 동안 방미길에 올랐던 국민의힘 장동현 대표가 오전에 귀국해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다소 이제 그 장 대표와 별도로 좀 선대위를 이제 구성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 후보 확정 뒤에 연두색 넥타이를 메고서 나타나서 장 대표 자리는 없다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는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선대위가 원래 이제 그런 모습이겠습니다만은 해서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오늘 장 대표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역에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 지역 선대위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중앙당 선대위가 이제 지원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아마도 중앙당 지원이 조금 지금까지는 미흡하다 보니까는 지방에서는 지방 선대위를 중심으로 하겠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장 대표를 중심으로 한 중앙당의 행보가 이제 좀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네. 오늘 기자회견 했습니다만은 아마 국민들의 시각에 그렇게 시각을 충족시킬 만한 말씀이었다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동안 나왔던 얘기들이 대부분 보도가 됐던 내용들이고 오늘 하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야당 대표로서 외교 행보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정부가 하지 못했던 그런 빈틈들을 좀 메우기 위해서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왔으면 좋았겠다,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동영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비공개 정보를 공개를 함으로써 지금 한미 간의 공조에 상당히 마찰이 생기는 것이고 빈틈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교는 여야 구분이 없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미국에 가서 그런 빈틈을 좀 메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것이죠. 그동안 모든 후보들이 정말 답답해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왜 이 시점에 미국을 방문했느냐 이런 불만도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부터 중앙당이 어떻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방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쇄신책을 내놓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만약에 그 혁신적인 부분들이 이어진다고 그러면은 저는 아직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은 뭐 기정사실인 것이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다가간다 그러면 아직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예. 대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 방미 뒤에 좀 이렇게 반전의 모멘텀을 좀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장동혁 대표의 정무 판단 능력에 큰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개인은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 주변까지 지금 집단적으로 현실 감각을 좀 상실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진단하는 이유는 지금 국민의 바람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윤 어게인을 사실상 외치는 그런 행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방미 같은 경우도 당 내에서도 이거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선택이다. 예. 지금 공천이 난항을 겪고 있고 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국을 왜 가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갔거든요. 근데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상적인 사고라면 안 갔어야죠. 근데 뭐 2박 4일을 5박 7일로 그다음에 8박 10일까지 연장을 했잖아요. 세 번째 연장은 이제 공항에서 돌아섰는데 국무부 요청에 따라서 그러면은 누구를 만나느냐? 공항에서 연장을 할 정도라면은 최소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트럼프도 안 만났다. JD 벤스 부통령도 안 만났다. 그리고 국무부 장관도 안 만났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만났느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 하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밝힐 수 없다. 예.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밝힐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사고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사고치는데 그러면은 누구를 만날 수도 없는데 왜 갔느냐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다시 봉착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내부에서도 차라리 좀 자리를 좀 떠나라라는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화를 자초하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이 아닌가. 오 시장에 이 연두색 넥타이 메고 장 대표 자리 없다라고 발언한 선거 전략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예. 제가 볼 때는 선거 이후를 겨냥한 행보다. 선거. 사실상 현재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시장이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운 판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이미 국민의힘하고는 나는 거리가 지금 멀다. 빨간색 넥타이를 안 매잖아요. 옷도 빨간색 점퍼를 안 입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6.3 선거 이후 그러니까 당권 투쟁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겨냥한 행보다, 메시지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가 오후에 재경위에서 신현석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다음 날 이제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제 불발됐고 오늘 다시 이제 논의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임기를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채택을 못하면 공백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채택이 될지 이제 궁금한데 일단 뭐 전문성보다는 신상 관련해서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온 상황이고 외화 자산이라든지 가족 국적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는지 싶은데 오늘 채택 여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신현성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화 자산이 가장 문제인 네. 것 같아요. 이제 재산의 절반 이상이 외화 자산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환율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환율을 관리하시는 총재께서 외화 자산이 환율과 연동이 된다. 환율이 오르면은 본인의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은 국민들의 재산은 떨어지는데 국민들의 재산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시기로는 1,400원대가 되면은 7%가 호주머니에서 빠진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0대 된다 그러면은 14% 정도 빠진다는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이 환율을 관리하시는 총재께서 자기 재산과 연동되는 이런 부분과 있는 이런 부분이 총재가 돼서 맞느냐 하는 부분이 네. 가장 큰 것 같아요. 자재 문제는 뭐 그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난 청문회에서 신상 문제는 뭐 털고 가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채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좀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채택이 안 되면은
이창용 한은 총재가 오늘 이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한은 총재 공백 상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 경제가 요동치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예.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한은 총재 공백이 생긴다. 그러면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장녀의 국정 문제 또 그리고 또 뭐 여권 재발급 문제 뭐 그리고 외화자산 문제 이런 것 등등이 좀 문제가 되는데 외화자산 문제는 저는 처리하면 된다고 봐요. 예. 그러면 이제 장녀의 뭐 국정 문제라든지 여권 재발급 문제 이런 부분은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뭐 후보의 자질하고는 직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부적격을 적시하고 병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에게 맡기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예. 이게 이제 법정 시한이 23일까지거든요. 그럼 이제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하고 예.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 예. 저는 뭐 좀 여야가 합의 처리해서 대통령이 좀 부담을 덜어주고 한은 총재 공백 상태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환율 문제, 물가 문제 사실 이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관장하는 이제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 오후에 이제 재경에서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